오늘은 세상의 끝, 호날두의 고향 포르투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포르투갈은 축구 선수 호날두의 고향으로 축구를 조금 하는 나라이면서 유럽의 후진국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포르투갈은 연중 따뜻한 날씨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저렴한 물가로 유럽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규모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업이 포르투갈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또한 포르투갈에는 쌀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한국 음식이 그리워져 고생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유럽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거리상으로 좀 멀긴 하지만 서유럽 중 가장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주머니가 가벼운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여행 시 보통은 스페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일정이 남았을 때 포르투갈을 잠깐 방문하는 일정을 껴넣는 게 보통인데요. 그러나 어떤 여행객들은 스페인을 방문했다가 잠깐 짬을 이용하여 방문한 포르투갈이 훨씬 좋다고 평가할 만큼 요즘 포르투갈의 인기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 이베리아 반도 끝에 위치해 있어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영토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입니다. 언어는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 비슷하여 서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 이외에도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등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도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과거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면 마카오 계열 중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주요 관광지는 수도인 리스본, 포르투갈의 시초 도시인 포르투, 그리고 신트라 등이 있습니다. 리스본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 리스본행 야간 열차로 친숙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리스본은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리스본에는 과거부터 운행해오던 오래된 트램을 현재까지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28번 트램은 비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트램 노선입니다. 28번 트램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정거장 앞에서 타면 오히려 기다림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르투갈에는 한국마트가 없는데요. 28번 트램 정류장 앞에 있는 중국마트에서 한국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포르타스 두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리스본 시내는 푸른 하늘과 짙은 파란색의 대서양, 그리고 빨간색 지붕의 집들이 조화를 이루어 정말 멋진 광경을 연출합니다. 전망대 노천가에서 파는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바라보는 리스본의 모습은 황홀하다는 말로 밖에 형용할 수 없는 듯합니다. 참고로 유럽에는 빨간색 지붕을 가진 집들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유럽에는 빨간 지붕을 가진 집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의 흙이 기와로 구우면 빨간색이 되는 성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리스본 여행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이 제로니무스 수도원입니다. 보통 수도원 하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약간 아담한 수도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수도원은 유럽의 어느 궁전 못지않게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또한 수도원 앞에 있는 드넓은 광장은 마음까지 탁 트이게 만듭니다. 수도원 옆에는 아주 유명한 에그타르트 가게들이 있습니다. 에그타르트의 원조를 홍콩이나 마카오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조는 바로 포르투갈로 이 수도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계란 흰자를 수녀들의 수녀복을 다리는데 사용했는데, 남은 계란 노란자를 버리기 아까워 만든 게 에그타르트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비법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려줬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에그타르트 가게가 탄생한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발견기념비와 벨렘탑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포르투갈이 역사적으로 피크 시대였던 대항해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들입니다. 발견기념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에니크 왕자인데,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에 초석을 마련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본의 시내인데, 호시우 광장, 코메르시우 광장 등 여러 개의 광장들이 연달아 있습니다. 관광지로도 가장 유명하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각종 광장에서 해변가로 이어지는 길에 테라스에서 음식을 파는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시내 중심이기에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한 번 음식을 드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크게 비싸지 않고 음식 맛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리스본은 타구스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부에 대부분 몰려있고
남부에는 예수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을 생각하실 텐데 리스본에도 이에 뒤지지 않는 예수상이 있습니다. 또 볼 곳은 신도시라고 불리는 오리엔트역 주변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곳으로 컨벤션 센터, 쇼핑센터, 카지노가 몰려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케이블카도 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르투갈의 기원인 포르투로 가보겠습니다. 포르투는 대충 짐작하셨겠지만 항구라는 뜻입니다. 과거 와인을 이 포르투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포르투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와인이 13에서 15도 사이인데 포르투 와인은 이보다 독해 18도에서 20도 정도이고 맛도 상당히 달달합니다. 달달하고 맛있어서 취하는지 모르고 마셨다가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도수가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포르투 와인을 작업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르투에는 각종 와인너리가 몰려 있으니 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한번 참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포르투는 언덕에 있는 지형으로 알록달록한 집들이 예쁘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 사진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포르투에서 또 하나의 명물은 바로 해리포터 서점이라고 불리는 렐루 서점입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 집필 당시 자주 왔던 곳으로 영화 해리포터의 마법학교 세트장도 이곳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르투 자체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반나절이면 대부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신트라로 가보겠습니다. 신트라는 산속에 있는 궁전 등이 모여있는 성입니다. 알록달록한 색상과 독특한 문양이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 지금은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본래 무어인 즉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 아랍 사람들이 구축한 요새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포르투갈의 여름 궁전 등이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많은 세상의 끝 바로 호카거즈입니다. 아주 오래전 여기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 커피 광고도 있었던 곳입니다. 과거에는 대서양밖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를 세상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포르투갈 역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포르투갈의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아마도 궁금하실 게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왜 포르투갈은 같은 이베리아 반도에 있으면서 스페인하고 통일되지 않았을까 하고, 두 번째 포르투갈은 한때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해외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냐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과거에 한번 통일이 된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거닐며 유럽을 호령하던 시절 스페인은 힘으로 포르투갈을 합병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에 격파도면서 유럽의 힘의 중심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 스페인은 약 80년간 지배했던 포르투갈의 독립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재 이베리아 반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가 있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 왜 포르투갈이 서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냐는 건데, 포르투갈은 과거 브라질 등 해외 식민지에서 오는 금은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식민지가 하나 둘씩 독립하면서 해외 식민지에만 의존한 경제가 초토화돼 포르투갈은 사양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포르투갈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영국은 앙숙이 되어버린 스페인 와인 대신 포르투갈 와인을 수입하면서 포르투갈의 와인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대신 포르투갈은 영국에서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국내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현대의 포르투갈은 IMF 구조조정을 세 차례나 겪는 등 현대 포르투갈도 역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포르투갈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프라 투자,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포르투갈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세상의 끝이면서도 매력적인 관광지 포르투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